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2월 5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그 고용지표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증시가 조금은 이제 뭐 하락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결국 보합선까지 0.1%, 뭐 0.2%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이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왜 지수가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치냐? 뭐 그것도 상황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큰 폭에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고용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좀 체력적으로 버텨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금리 인상 조금 더 해도 되겠네.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도 버텨주겠구나.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은 증시 자체에는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힘 실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 뭐 그거는 지나간 거고, 그다음에 미 증시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준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끝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자리들이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예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쌍봉,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장기평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맞고 밀리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좀 뭐 산타랠리든 해서 뭐 증시가 좀 좋게 가더라도 이제는 좀 큰 폭에서 이제 이런 박스권, 내년 흐름, 특히 이제 내년에 뭐 경제, 뭐 단기 충격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조금은 내가 정말 주식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은 현금을 그냥 확보를 해두고 내년 하반기 차라리, 아니면은 정말 증시 시장에서 하락폭이 꽤 심하다,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RSI 밑이라던가 이런 구간에서만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한 방법이지 않을까. 내년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좀 틀이 안 잡힌 분들은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고, 한동안 이제 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뭐 증시 자체는 지금 둘 다 일정 구간에서 좀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다시 돌파를 해주더라도 막 기하학적으로 왔다가 시황에서 뭔가 좀 큰 호재성 뉴스를 던져주기 이전에는,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기 전에는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황에서 호재성 뉴스라고 하면은 사실 종전,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종전, 휴전, 뭐 금투세는 우리나라 증시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유예가 되더라도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악재가 있다가 그냥 좀 사라졌네, 요 정도 느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CS 은행 같은 경우 또 뭐 주가 좀 하락하면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증시 자체가 조금 계속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 CPI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최소한 연준이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좀 파월이 조절 가능성을 좀 비췄기 때문에 빅스텝이 나오나 아니면은 뭐 베이비 스텝은 사실 그냥 희망사항이긴 하죠. 그래도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1년 내에 금융위기 등 단기 충격 좀 발생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경남 중견건설업체 동원건설 부도, 이게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슬쩍슬쩍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있습니다. 야, 주식시장에서는 동부건설이랑 뭐 지능기업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에 그 수주, 잔고 많은 회사들, 뭐 수주잔고 뭐 3년치, 뭐 아니면 뭐 7조, 뭐 5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올라온 건설주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 외에 잘 나가는 저 기업들 외에 건설업체 뒤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30억 석 달 빌리는데 5억, 이거는 이제 뭐 그거겠죠. 사금융 딱 이자만 봐도 엄청 비싸죠. 근데 PF발 연쇄도산 시작되나, 이 뉴스가 지금 아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건설업계 쪽은 좀 아는 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혹시라도 지인 중에서 건설업체 업계 쪽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최소한 이게
부각이 될 건지, 아니면은 그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쪽에 더 빠삭하겠죠. 야, 이거 지금 들어봤는데 진짜 중소기업들 지금 건설 쪽 상황 좋지 않다, 이거 뭐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은 에이 그거 그냥 몇 개 업체 원래 좀 부실했던 애들 나온 거야, 그냥 멀쩡히 버텨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들으면은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예상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인 중에 이 건설 쪽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씩은 좀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F발, 뭐 연세, 도산, 지금 중견건설 업체들 좀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도미노 파산 이야기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은 해야겠죠. 그 외에 이제 조금 호재성 뉴스라고 해야 될지, 백지 시위 영향, 시진핑도 방역 완화, 시진핑도 그 언급을 했더라고요. 오미크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중국 베이징, 광저우 등 PCR 검사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이제 좀 전환, 어떻게 보면 이제 완화를 하는 거죠.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그 코로나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내세우던 거를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액션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플 떠날라, 중국 아이폰 메카 봉쇄 풀었다. 요게 이제 5일부터 재개되는 걸로 아는데, 정저우 방역 규제 해제, 요런 이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역사령탑 순춘란, 오미크론 치명적이지 않고, 광저우 12월 2일 방역 담당자들이 이제 브리핑 진행을 했을 때 모두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지 않고 미착용 상태로 왔다 이제 브리핑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를 대변하는 뭐 이제 좀 공식적인 얘기 나온 것들은 뭐 어차피 방역 담당자니까 정부 대변인이긴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미착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라는 거, 좀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애플 탈중국에 대해서 속도 낸다, 뭐 인도 베트남 비중 확대,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계속 규제 3년 동안, 사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거의 위드 코로나잖아요. 지금 중국처럼 강하게 쪼이는 국가가 없을 텐데, 중국이 반대로 또 이제 세계에서 또 저런 공장들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들도 3년 동안 이거 진짜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거고, 외화벌이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부가적인, 대기업들이 공장 하나 세우는 거는 정말 부가적인 그 이익 창출, 경제적으로 그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애플 탈중국 속도 낸다 라는 이슈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 중국이 지금 저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좀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특히 정부 대변인들이 마스크 미착용하고서 브리핑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항공이랑 여행,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이 당연히 가장 부각이 됐었는데, 화장품에서 이제 연우, 한국 화장품,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 여기다 얘네들 뭐 최근 유행하는 그런 차트, 트렌드 비슷한 자리이기도 하죠, 대부분이. 자, 그래서 저런 이슈로 좀 이런 그 보복 소비 관련 주들 좀 부각되는지, 일단 정부에서 움직임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방향성이. 그리고서 뭐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금투세, 정기국회 마지막 날 12월 9일이 이제 데드라인으로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9일, 요번 주죠. 과연 금투세에 대해서 뭐 또 100억이다, 50억이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금투세가 유예가 되냐, 아니면은 그냥 통과해가지고 시행이 내년부터 되냐. 그리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유예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조금 부담되는 거는 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몰라요, 솔직하게. 이게 엄청 큰 악재로 작용을 할지, 우리나라 증시에, 아니면은 생각보다 어차피 투자처, 주식, 코인, 부동산,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경매, 요 정도인데 경매는 좀 빼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테크 선은 요거죠.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 하지만 이제 부동산은 현금 자산이 조금 필요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좀 사회 초년생부터 해가지고 대다수의 자금은 이제 주식이랑 코인 쪽으로 몰리는데, 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하면은 일단 좀 투심 자체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행되고서 만약에 이제 유예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에 시행이 되면은 그런 거 좀 분위기는 살펴야겠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금 분위기 싸하다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결과를 열어봐야 알긴 하는데 일단은 국회 마지막 날 12월 9일이 데드라인으로 몫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유예 안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좀 시행하지 않을까. 물론 요거 이후에도 뭐 대표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기는 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게 국회 요걸로는 12월 9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미국 CPI, 그 다음에 요번 주인가 PPI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PPI랑 CPI랑 그렇게 좀 연동되는 게 있다 보니까 12월 13일 이제 CPI, 그 다음에 12월 15일 올해 마무리를 짓는 FOMC 금리 인상 연준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자, 다음에 뭐 진행되는 내용들, 테마성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요번 주 조금 더 뭐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들이라던가 뭐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이 일단 좀 개별주 장세 플러스 그날 뉴스를 어떤 섹터에서 붙여주냐 이게 좀 많이 유독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지분 싸움에 대해서 휴마시스, 그 다음에 그 영풍 정밀 고려한 시리즈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 축구가 16강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화요일 새벽 4시에 또 하긴 합니다. 아마 이제 축구 16강이 올라갔다 보니까 월요일날 뭐 제주맥주랑 이런 거 하이크 코리아 이런 애들이 또 뭐 시가에 반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당연히 갭이 그만큼 뜨고 하면은 매매하기 쉽진 않지 않을까. 그래도 16강이라는 뭐 상징성으로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 좀 오버슈팅을 주는지 그 정도는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시장에서 뉴스가 붙긴 했어요. 제가 관심 테마에서도 중간중간 이게 좀 단독 뉴스고 증권사 뉴스에서 붙질 않아가지고 조금 찌라시성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뉴스가 붙으면 시장에서 좀 셀 거는 같다 설명드렸던 섹터인데 금요일날 이제 현대공업, 그 다음에 뭐 탑머티리얼, 퍼스텍 등등이 저 뉴스를 붙이긴 했습니다. 인동첨단 소재와 리튬 120만 톤 채굴, 미국 배터리 공장 뭐 짓는다, 실제 리튬 채굴 뭐 해가지고 요 키워드에다가 관련해서 붙이기는 했죠. 대신에 이제 그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요거 해외 뉴스인데 번역기 돌린 거거든요. 한국 배터리 생산업체가 이제 볼리비아의 이 리튬 요 채굴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YLB가 볼리비아 리튬 공사입니다. 즉 이제 외국 그 볼리비아 국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YLB는 이를 부인한다. 외국에서 리튬 추출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악재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좀 단독 뉴스였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좀 이 뉴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날 요 애들이 이제 시간에 좀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린 이유가 저 내용 때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공업, 뭐 퍼스텍, MDS 테크, 레이언스 탑머티리얼, 경동 도시가스 이게 인동첨단 소재 관련 주들인데 일단은 좀 악재가 있긴 있다는 거. 물론 저것도 뭐 해외 언론사다 보니까 좀 찌라시성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즉 지금 이 뉴스 자체가 어느 정도 그냥 다 찌라시를 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좀 메인 테마 재료 크기만 봤을 때는 엄청 메인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티타늄 조강권 이런 걸로 뭐 경동 인베스트,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리튬 관련해서 뭐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애들이 엄청 시세를 주긴 했는데 살짝 요 테마는 조금 긴가민가한 거,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좋기는 한데 이런 악재 뉴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채굴 그 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악재는 무게는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관련 주들이 뭐 이제 뉴스 좀 테마 이루고서 반응도 조금 있긴 있어요. 요거에다 이제 파나진도 있었는데 파나진도 경영권 분쟁도 있고 지분 싸움도 있고. 근데 이제 저 뉴스가 조금 명확하게 나오는지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호재성 뉴스도 있고 악재성 이런 것도 있는 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와, 위믹스 시세를 많이 줬더라고요. 1,400원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악재로 밀렸을 때 500원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일주일 전인데, 1,400, 3배가 올라왔어요, 코인이. 이래서 코인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도 했죠.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위믹스 상태 가처분,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받아지는지 여부 12월 8일 그 이전에 좀 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12월 8일이 이제 상장 폐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해서 가처분 공방 팽팽 추가 자료 관건 7일에 이제 좀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 시리즈는 위믹스 코인 주가랑 같이 좀 묶어보시면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주들. 근데 위메이드가 생각보다는 좀 준수하게 시세 줄 때도 좀 잘 튀어주고 그런 모습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메이드 관련 주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치 테마 사법 리스크는 계속 뭔가 조금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검찰 정진상 이번 주 재판 넘길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 좀 촉각. 그리고 요거 플러스 뭐 김만배 입 열어서 이재명 소환 마지막 퍼즐 좀 맞춰줬다. 그래서 요런 게 혹시 뒤에 이제 소환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또 이제 반사이익으로 갔다가 뭐 이낙연 관련주나 김동연 관련주 이렇게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악재성 뉴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지지율은 대선 테마가 막 한창 돌 때, 대선 앞두고서 정치 테마 한 1, 2년 전 그때 좀 메인으로 움직이는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뭐 이재명 23%로 1위, 한동훈 10%로 2위, 이런 뉴스, 호재 악재 뉴스가 같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에 대해서는 둘 다 뭐 있기는 한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시킨다면은, 지지율 뉴스를 부각시킨다면은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최근 아직 그 소환 이런 거는 없어서 그런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런 호재로 뭐 움직이는지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김동연 관련주, PM풍년, 뭐 대연, SG 글로벌 혹은 이낙연 관련주 해가지고 주연,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 정치 테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묶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관련주는 오파스넷이 보통 대장을 했죠. 오파스넷이 주가가 뭐 꾸역꾸역 계속 천천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는 이제 뭐 요번 달이나 뭐 다음 달이나 좀 갑자기 출시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출시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조금씩 슬쩍슬쩍 그냥 뭐 기대감이 슬쩍 약해지면서 그냥 매도가 슬쩍슬쩍 나오기는 해요. 물론 얘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번 10% 20% 이렇게 밀리면 그런 곳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이렇게 힘 빠지다가 뭐 일정 구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이제 애플페이 출시한다. 애플페이는 출시는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12월이냐 1월이냐 요 정도 차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못 박혀 있는 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갑자기 뭐 출시한다고 하면은 얘가 뭐 5%든 10%든 한번 반응은 좀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애플페이 관련주 뭐 한정통, 이루온 이런 거는 좀 과하게 밀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뭐 이렇게 해서 뭐 격돌, 이거 그 드라마 안에서 뭐 격돌을 얘기하는 거겠죠. 드라마 안에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 식으로 갖다 진행이 되나 본데, 막내 아들 시청률 16%가 넘었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화, OTT, 뭐 컨텐츠 관련 주들 계속 좀 힘을 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는 MBT, 쿠퍼스 코리아, 뭐 레몽레인, 위지, 레몽레인은 근데 이제 좀 지분 매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는 생각해 두시고, 미스터 블루도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됐네요, 얘도. 그래서 이렇게 좀 막내 아들 관련주들 혹은 조금 더 넘어가서 OTT 그런 컨텐츠 주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삼성에서 그 내용은 있긴 있거든요. 삼성 관련해서 뭐 이르면은 이제 뭐 내일 뭐 인사 그런
정책들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 큰 트렌드로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엮어서 삼성비전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나 뭐 이런 게 좀 나오는지 아니면 그 인사진 변경으로 갖다가 예측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엄청 큰 폭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시장에서 이제 뉴스 엮어주나 그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잼스는 연말로 출시 연기 이게 처음에 4월, 막 5월, 6월 이때였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해서 이런 거는 잼스 출시 뭐 혹시나 엮이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시장 관련해서 이제 뭐 양산 출고센터, 중고차 센터 건물 신축 이런 게 이제 뭐 12월 중에 이어질 수 있고 참전, 임박한 현대, 기아 신차급 중고차 시장 좀 가열. 그래서 이르면은 설 연휴 전에 이제 현대, 기아 인증 중고차 매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실제로 시범 사업하고 하는 건 이제 뭐 1월부터 시작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 이제 뭐 케이카는 사실 얘가 뭐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는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얘는 중소 기업이거든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고차.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배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앤이 현대차랑 엮이고 롯데 측도 롯데렌탈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이제 원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이제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시장에서 좀 부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 러시아 종전에 대해서 마크롱, 푸틴이랑 곧 통화할 거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자신이 좀 가운데서 다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지는 협상론에 러시아 측에서는 점령지 우리가 점령한 곳 인정해달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서방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당연히 우크라 측은 영토 수복이 우선이다. 영토 먼저 돌려줘라. 이러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 보여주는 이런 타협선에서는 쉽진 않겠죠. 러시아는 우리가 땅 뺏은 거 인정해달라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뺏긴 땅 돌려달라는 거고 당연히 지금 둘 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랑 우크라 요 뒤에서 이제 비공개 협상 접촉을 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거랑은 또 다르게 뒤에서 협상을 하고 뭔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특히 서방 국가 측에서도 부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측도 경기부터 해가지고 경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결국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뭐 인플레에도 당연히 악영향이고 그래서 좀 뒤에서 뭔가 협상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이제 또 겨울 오고 추워서 그래서 저런 전쟁 관련해서 일단 바이든은 아직은 러시아 뭐 푸틴이랑 좀 대화할 생각 없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프랑스가 좀 적극적으로 또 어필을 하네요. 그래서 재건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어도 언젠가는 좀 종전, 휴전 결국엔 올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재건 관련해서 대모, 현대해보다잉, 소함기계, 뭐 유신, KH건설 등등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좀 종전 회담 같은 게 이어지면은 이제 모듈 관련주들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지금 당장에 뭐 시장에서 메인 뉴스로 뭐 붙이진 않는데 내용 관련주들에서 계속 뭔가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무게감으로 따졌을 때는 얘만한 테마가 없기는 해요. 그래도 이쪽은 이제 항상 눌림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12월부터 해서 2월까지 이런 실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엄청 실현 가능성 매우 높다 대놓고 좀 어필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측에서 장관급들이 계속 뭐 빈살만이 오고 간 것도 있는데 장관급들이 계속 와가지고 뭐 이런 수처리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신사업 뭐 이런 것들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좀 각 카테고리별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싶으시면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그것도 있어요. 네옴은 이제 실제 수주 계약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건설은 인디에프랑 한미글로벌 코오롱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글로벌우가 하한가를 갔는데 얘가 지금 시간에 또 살짝 또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인디, 한미, 코오롱 시리즈 그다음에 유신은 이제 뭐 재건도 엮이고 얘네들은
막 좀 전 저점 깬다거나 막 그런 자리들은 한 번씩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위에서 그냥 버티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전 저점 깨고 좀 내려온다거나 하면은 그런 구간들은 꼭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섹터들 있고 뭐 모듈, 삽입, 시멘트, 뭐 수소, 뭐 수소 트램, 그다음에 뭐 킹살만 국제공항 등등 네옴 요거에다가 뭐 수처리도 있었죠. 웰크론한텍, 뭐 태경 BK 등등. 그래서 네옴시티는 폭 넓게 그 각 카테고리별 대장주들은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SM 엔터 시리즈는 지금 뭐 라이크기의 계약 조기 종료 나온 상황이고, 요거는 뒤에 이제 매각 인수합병 CJ ENM에서 일단은 뭐 좀 다방면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그런 내용도 있으면서 아바타2 14일 출시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주들로는 SM 시리즈, 뭐 SM CNC나 SM 라이프. 근데 SM이 그 디즈니 판권 3월 정도에 계약 끝난 걸로 알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냥 엮는 거죠. 과거에 관련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뭐 LG 헬로비전, 그 다음에 IHQ 이게 있는데 IHQ는 회사 재무가 안 좋아요. 얘가 지금 3년 적자인가인데 그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아바타2 관련주 묶어서, 그 다음에 SM은 뭐 내년 초 콘서트 이런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나올 수 있는 건 많지 않나.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요번 달 중에 혹시 뭐 의향서 혹은 체코 연내 우선 협상자, 그 다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신 원자로 건설에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3국 경쟁 좀 이어질 것 같다. 최종 입찰은 내년 9월, 낙찰 발표는 이제 24년. 체코의 K원전 통할까? 체코 같은 경우 지금 살짝 결국에는 저 미국 웨스팅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체코가 우리나라 바라카 원전 한번 좀 찾았다는 거. 그 다음에 체코에서 우리나라 원전 와가지고 신고리 원전이었나요? 한번 보고 간 것도 있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원전에 대한 내용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너토크는 요 만원 구간 좀 좋아 보여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슬쩍 조금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에너토크, G2파워, 뭐 한신기계 이런 것들 필두로 나머지 원전주들 묶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타버스는 계속 뭐 내년 상반기 중에 가장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움직임이 너무 좋기는 해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도 있기는 한데 뉴프렉스, 선익시스템, 나무가 얘네들 뭐 실제로 부품 공급하는 3개 종목군들이 쉬지 않고 계속 시세를 주고 있고, 그거 덩달아서 이제 세력주들 MP, 맥스트, 시나인터텍,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등등 이렇게 장기평 돌파하면서 꾸역꾸역 좀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기서 조정을 줄진 모르겠는데, 조정을 주면은 저는 이쪽은 일단은 무조건 해보긴 해봐야 될 섹터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 애플이 1월 달에 메타버스 기기 공개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XR 헤드셋에 대해서 3월 양산에서 4월 이렇게 좀 판매, 그 다음에 삼성, 애플, 구글 이름만 대도 알 법한 메타버스 회사가 아니죠. 이름만 대도 알 법한 대기업들에서 내년 메타 이 부품들 아이템들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 그냥 좀 바보들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출시하는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진짜로 뭐 엄청 크게 가면은 뭔가 좀 새로운 컨텐츠? 그 집에 이제 TV를 하나씩 들여놓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낌이죠. 옛날 그 픽처폰 그런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좀 세대 변화하듯이, 그래서 메타버스 기기가 그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좀 신문물? 아이템? 그런 걸로 갖다가 이제 뭐 각 집안에 이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뛰어드는 거 보면은. 일단 그건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는 모르죠. 미래에 얘네가 진짜 각 가정집에 하나당 한 집에 뭐 한 몇 개씩 뭐 필수품이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일단 대기업들에서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테마는 좀 눌림 주면 좋게, 엄청 좋게 보는 그런 테마이기도 해요. 최근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이렇게 해서 CES 여기도 좀 있고. 자, 요런 거 외에 이제 뭐 좀 개별주들인데, 일단 내일 볼 거는 일단 중국 뭐 보복 소비 쪽, 보복 소비, 그 다음에 재벌집. 저는 뭐 이제 드라마 자체를 좀 좋아하진 않는데 재벌집에다가 어차피 좀 개별주 장세가 메인으로 깔려 있기는 합니다. 이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인동 첨단 소재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악재가 있기는 한데 저거를 악재 뉴스가 좀 뭔가 제대로 됐으면은 우리나라에 또 해석돼서 넘어올 법한 시간이 지나긴 했거든요. 근데 저것도 좀 찌라신가 싶기도 하고, 이게 애초에 인동 첨단 소재 그 120조 그거 베이스 자체가 일단 찌라시라는 테마, 찌라시성 테마이기 때문에 금액이랑 뭐 리튬 키워드 엮이고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거기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들어줬던 분위기, 뭐 티타늄 조강건으로 뭐 경동 인베스트 막 몇 연상 가고, 그 전부터 뭐 리튬 뭐 등등 원자재 엮이는 것들은 좀 세게 움직였었는데, 얘는 살짝은 좀 리스크는 높은 테마라는 거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복 소비랑 그나마 이제 뭐 수급 들어가는 섹터들은 2차전지 쪽이긴 한데, 우리나라 좀 지수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는 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뭐 애플페이, 테슬라는 공개는 했는데 별건 없는 것 같고, 애플페이랑 아마 정치 원전, 정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소환 뉴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재건은 시장에서 이게 호재랑 악재성으로 갖다 둘 다 있다 보니까 요렇게 좀 볼 것 같네요. 개별주 보복 소비, 뭐 재벌집, 뭐 인동 첨단 소재 요건 리스크 좀 높고, 그다음에 애플페이는 갑자기 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12월이나 뭐 1월 어차피 출시는 할 거고, 요렇게 좀 폭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여기는 좀 과하게 눌러준다 싶으면은 눌림 자리를 꼭, 뭐 비중은 각자 좀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네옴은 저는 눌림을 하기는 해야 되는 테마이지 않나. 메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번 주 그리고 이것저것 볼게. 12월 7일 일단 이재명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7일 카카오 그 서버 멈췄던 거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 요걸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이제 가장 대장을 했었죠. 데이터 솔루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이 가장 부각이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인콘 미국 뭐 자회사 자이버사 스펙 합병 확정, 이게 12월 8일 주주총회, 그 다음에 1월 현대기아 중국, 그 다음에 수수법 개정안 12월 한 10일 전후 있고 14일 아바타 출시 등등. 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주말 푹 쉬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